어머니 아들입니다. 19번째 시간이고요. 이것으로 나레이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들의 집은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은 아들이다. 어제 아들의 동생이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머니의 바람을 전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왜 안 가고 싶겠는가? 지척에 있는 집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육신적 한계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는가? 그것은 환자의 보호자인 아들과 그 형제들에게도 원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환자는 몸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들은 생각해 본다. 어머니의 아픔을 정서적으로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 모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어머니만 빼고 간혹 어머니의 그 빈 집이 눈에 들어온다. 절대 어울리지 않는 빈 집. 아들은 마음이 제천 어머니 집으로 향할 때마다 빈 집을 떠올리곤 마음을 접는다.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나오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슴풀에 아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인 것 같다. 아들의 집 옆 넓은 공터가 있고 마을 아이들은 거기서 공놀이를 했다. 그래서 담벼락에 나만 하질 않았다. 아들은 거기서 공놀이를 열심히 하면 이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때가 된 것이다. 밥 먹어라. 조금만. 아들은 그 재미있는 공놀이를 그만둘 수 없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어머니들의 소리가 들린다. 다들 저녁이 되었으니 빨리 와서 밥 먹으란 소리다.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오니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너 아빠가 빨리 들어오래. 알았다고. 엄마 거짓말이지? 아빠 들어가는 거 못 봤는데. 너 그럼 혼나봐라. 아까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알았어. 지금 갈게. 그렇게 어머니는 항상 집에 계셨다. 어머니가 집이었다. 집인 어머니가 집을 가지 못하신다. 아들에게 집인 어머니는 자신이 마련한 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례자처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셔야 한다. 아들은 아침에 몹시도 어머니가 그리워 전화를 넣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아니 손과 발이 부어서 받을 수가 없단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갑갑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렇게 낡은 집처럼 무너져 가신다. 아들의 불안함은 점점 더 가중된다. 이제 어머니가 없는 곳은 집이 아니라 건물이다. 아니 폐허일 뿐이다. 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 언제나 어머니의 가출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출은 한나절이 넘지 않는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부가 그렇듯이 아들도 부모님도 아들이 어린 시절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는 항상 그 다툼 끝에 집을 나가셨다. 나가실 때는 외가로 간다고 했지만 외가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어머니도 자식들을 두고 어딜 가지 못하는 성미셨다. 그래서 그 자식들 때문에 아침에 나가시면 점심 전에 오시고 점심에 나가시면 저녁 전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와 싸운 아버지도 늘 어머니를 기다리셨다. 집을 나가실 때는 나가서 잘 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는 어머니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을 아들은 보았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이 배가 고프면서도 아들 핑계를 댔다. 애들 배고파 밥 줘. 애들 배고픈 걸 알면 당신이 차려주지. 뭐라는 거야? 애들 굶길 거야? 내 참 말을 못하면 아들은 생각해본다. 부모님들의 집은 자식들이었을까? 집이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어야 집일 것이다. 그렇기에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다. 그렇게 보면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집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곳, 그 집에 가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병원은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어머니에게 집이 아니다. 집이 아니기에 어머니는 거기를 떠나고 싶은 것이다. 아들도 집을 나간 적이 있다. 물론 그것도 아버지와의 갈등이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한 번은 자정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 사춘기 시절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할 때 시녀를 대하는 모습,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들, 자식들에 대한 요구와 요청들이 과도한 것들 등 이러한 저런 것이 쌓여 있을 때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면서 몸이 편찮은데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찬을 요구했다. 거기에 아들은 분노했다. 엄마가 아프니까 대충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였다. 내가 뭐 특별한 거 달라고 했어? 내가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칼칼하고 매콤한 콩나물이나 좀 끓이라고 했지. 근데 넌 뭔데 아비한테 큰 소리야? 어? 아니 콩나물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네? 순간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더니 아들이 따귀를 때렸다. 아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지만 꾹 참고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다. 저요 경주긴가 이제 안 할랍니다. 호적에서 파든지 버리든지 하세요. 엄마 나가서 집 얻어가지고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 그리고 가방 하나 챙겨서 집을 나왔다. 뒤에서 엄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빨리 들어와. 엄마가 잘못했다. 빨리 들어와. 아들은 엄마가 잘못이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잘못했냐고 하는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버지면 아버지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또 저런 무능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고 아들은 다짐하고 무작정 터미널로 갔다. 그러나 터미널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 돈 한 푼 없는데 터미널에 가면 뭘 하나. 아들은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나고 허탈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친구 집으로 가려다가 그냥 터미널로 향했다. 마침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주는 누나와 아들은 연이 있었다. 고등학교 축제 때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했고 아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고3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서 용기를 내서 표를 하나 끊어달라고 하려다가 그 누나가 너무 바쁜 나머지 정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아들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저 뒤에서 그 누나의 소리가 들린다. 야, 왔으면 아는 척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려다가 차비를 안 가져와서. 내가 끊어줄게. 와봐. 아니야 누나 빨리 들어와서 일 봐. 그 누나 이름은 안경희였다. 여전히 음성도 아들을 대하는 것도 따뜻했다. 아들은 여동생이 있지만 누나가 없어서 늘 누나가 있었으면 했다. 그런데 따뜻하게 대하니 얼마나 좋으랴. 야, 나 옆에 있는 언니한테 잠깐 맡기고 나와서 빨리 가자. 응? 아 괜찮아 누나.
일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너 얼굴 보니까 무슨 일 있지? 곧 마감이니까 30분만 기다려줘. 괜찮지? 아니야, 나 그냥 갈게. 공부할 것도 있고. 웃기지 마. 너 얼굴에 내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 요 녀석 누나를 속이려고 그래. 응?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서 있다가 터미널로 투덜거리며 걸었다. 대합실에 들어가니 담배의 냄새와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다. 파랗게 칠해져 있는 넓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실 텐데. 아들은 그 생각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느새 30분이 지났는지 경희 누나는 옆에 와서 팔짱을 끼웠다. 아들은 쑥스러운지 빼라고 했다. 야, 뭐 어때? 누나가 동생 팔짱 끼는데.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순찰 돌아. 난 얼굴 다 알려져 있어서. 야, 알았다 이 좁쌀 영감아. 누나, 그리고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집에서 뭔 일 있지? 너 또 아빠랑 싸웠니? 또? 내가 언제? 지난번에도 아빠 때문에 나랑 만나려 했다가 몇 번을 못 만났잖아, 이 맹추야. 나 시험 끝나고 그때 나 올게. 갈 때 가더라도 밥이나 먹고 가자. 아니야, 나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 엄마 기다리실까봐? 아니, 그것보다 그냥 집에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래, 그럼 누나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여기서 너희 집까지 30분 걸리나?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걸어서. 응? 아니야, 괜찮다니까 정말. 아들은 그래도 누나랑 걷는 것이 더 마음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남자라고 그래도 꿋꿋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마음과는 달리 말이다. 괜찮기는. 경희 누나가 옆에서 걸었다. 아들은 뒤따라. 경희 누나가 앞서서 걸었다. 아들은 뒤따라 부지런히 걸어서 보조를 맞추었다. 둘은 학교 얘기, 직장 얘기하다가 경희 누나 대뜸 하는 말이 아들은 당황스럽게 했다. 너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행복? 뭐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시잖아. 부모님과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지? 있어서 모르는 행복이야. 있는 놈들이 더해. 응? 그럼 누나는 나 고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야, 그렇게 심각하게 또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젊은 엄마는 다른 곳으로 시집갔어. 그래서 나는 큰 집에 살았잖아. 그 대학은 꿈도 못 꿨지. 그래서 취직한 거야. 나도 공부 잘했잖아. 너 수학도 가르쳐 줄 정도로. 언제든 대학은 갈 수 있지만 빨리 이 큰 집에서 자립하고 싶었어. 더 이상 눈칫밥 먹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임마. 한참을 걸었다. 그러더니 경희 누나가 또 한마디 한다. 야, 난 갈게. 야, 저기 앞에 너 동생들하고 어머니 갔다. 갈게. 안녕. 아들은 누나에게 말도 못한 채 손짓만 하고 돌아보니 어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이 거기 서 있었다. 왜 왔어? 왜 나왔어? 집에 들어갈 건데. 빨리 가자. 아빠도 힘들어 하신다. 아빠가 뭐가 힘들어? 아빠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힘들지. 얘들 봐. 얘들이 뭔 죄야.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아빠가 계속 찾고 계신다. 안 들어오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한다고. 아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에 문을 닫고 잠을 청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들어왔어? 네. 쟤도 이제 다 커서 막대하면 안 돼요. 아버지 물음에 어머니가 대답했다. 다 컸지. 다 크면 애들은 항상 지 엄마 편이야. 참, 콩나물국은 이제 다 먹었네. 내가 끓여 먹던지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막 5살짜리 막내 여동생이 아빠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철없는 말을 이렇게 했다. 아빠, 콩나물 내가 끓여줄게. 고춧가루 넣고 얼큰하게.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아들의 아버지는 너털거리고 웃고 다른 동생들도 히히덕거리고 웃고
어머니의 작은 웃음이 들린다. 애 자요, 조용히 해요. 아들도 이제 집 같아서 편히 잠들 것 같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행복한 오손도손한 집은 어머니의 사남매에게 물려주었다. 어머니가 사남매에게 물려주었다. 그래 그들도 지금 오손도손 그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어머니는 그런 행복을 주고는 혼자서 집을 잃어버렸다. 어머니는 그 집을 아들, 딸들에게 다 내어주고 집도 없는 병실에 계신다. 그때 어머니가 집이고 아버지가 집이고 형제 자매가 집이었다. 아들은 생각한다. 어머니, 이 땅의 집 말고 영원한 집을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그런 영원한 집을 한 채 사시길 저는 기도해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어머니 다시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여기서 마련해 주세요. 다시 어머니 집에 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어머니.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맑음 오후 2시 4분에 적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은 정리하고 또 책으로 나왔을 때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